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의 노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정입니다. 네, 오늘은 한범덕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 지역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호칭을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 지역위원장님 이렇게 호칭을 했는데 예. 아직도 이게 어색해요, 저는. 항상 이제 시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입에 배 있는데. 네.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금 말씀대로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주 상당 지역위원회를 맡고 있으니까 그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만큼 일이 많네요. 그리고 내년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이제 우리 하부 조직을 강화해야 되는 것 때문에 제가 조직강화특별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지난 가을부터 9월부터 계속 중앙당을 가면서 지역 조직에 대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것도 바쁘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미래과학연구원을 만들어서 요새 아주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세미나도 갖고, 나름대로 저도 그거 공부를 하고, 그걸 꼭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더 절실한 시점이라 이거저거 분주합니다. 네. 청주시로서는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승훈 청주시장이 중도에 낙마를 했는데 한때 경쟁자셨고 전 시장님으로서 좀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기분 딱 보고 어떠셨어요? 불행이죠. 이승훈 전 시장 개인으로서 불행,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지만 우선 통합 청주시의 불행이고 청주 시민의 불행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같은 시기에 대전시장도 이제 지금 네. 상실했는데 이 둘이 좀 틀린 게 청주시장 이번 경우는 당선 무효예요. 그리고 대전시장은 직위 상실이고 당선 인정한데 그게 이제 지금 임기가 거의 다 됐지 않습니까? 3년 반이 지나갔는데 당선 무효가 된 게 3년 반이 돼서 이렇게 형이 확정이 되면 3년 반 동안 이 시정이라는 거, 또 앞으로 남은 시정, 이런 걸 생각하면 조금 모순되는 게 많이 나타나지 않나. 그래서 재판제도가 저도 당선 이런 문제 가지고 되는 적이라면 좀 신속하게 해서 빨리 이게 결정이 나야. 개인의 불행 둘째치고 청주시와 청주 시민을 위해서라도 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어떤 제도적인 개선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시장 요구 상태에서 우리 청주시장이 이제 직무대행체제지만 흔들림 없이 시정의 안정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네. 이승훈 시장님하고 이제 초대 통합 청주시장을 놓고 두 분이 이제 그때 이제 현직 시장으로서 또 이승훈 시장은 도전자로서 아주 초접전을 치렀습니다. 그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승훈 시장이 이제 그 선거법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정치자금법.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흔들릴 때마다 많은 질문을 받으셨을 거예요. 다음 시장 선거에 나올 그 예정이 있냐 이런 말이 많았을 것 같은데 다음 청주시장 선거에 출마하실 예정이시죠? 출마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확정적으로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크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통합 청주시장 선거에서 접전을 벌였지만 진 건 진 거고 작년에 또 총선에서도 제가 1% 차이라지만 제가 선택받지 못한 이런 것 때문에 매번 선거만 나오면 한범덕이 나오느냐 하는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통합을 시켜놓은 주역의 한 사람인데 이 시정이 어려울 때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원 상태에서 또 생각한 대로 통합 시정을 끌고 가야 될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많은 분들의 권유, 많은 분들의 충고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 저 역시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선거는 어차피 내년 6월 13일인데 7개월여 남아있고 또 제도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비 후보는 시장의 경우는 석 달 전이에요. 그러니까 3월 13일부터는 내년도 제한된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뭐 기간이 아직은 좀 있습니다만 뭐 멀지 않은 시기에 제가 확실하게 지인들 또 여러분들 상의를 해서 청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건 전향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 언론 보도에는 그 한범덕 전 시장 차기 선거 뭐 출마 확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전제하에서 지금 계속 보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보도에 대해서 한 번도 부정을 안 하셨거든요. 예. 그 사실입니다. 또 뭐 그런 책임감도 느끼고 있고 아까 우리 박 회장 아나운서 말씀하신 대로 전임 시장의 그 낭만을 보면서 또 제가 그냥 무책임하게 있는다는 것은 또 책임 있는 공인의 도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멀지 않은 시기에 뭐 당에서도 결정을 내리겠습니다만 제 자신의 결심을 분명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마 확실은 3월 13일, 14일 그때 가서야 아는 거네요. 아니 그 이전에 이제 그 이전에 그 당에 이제 여러 가지 결정이 있으니까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고 네. 적어도 뭐 멀지 않은 시기가 되겠죠. 연말이니까. 네. 네. 청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전임 청주시장으로서 살면서 우리 지역의 문제며 꼭 시장으로서 해보고 싶었던 일, 못했던 일 이런 것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일 중 하나를 얘기해 주신다면요. 통합 청주시를 이루면서 이제 한 것이 청주시와 네. 청원군을 이렇게 통합시키는 통합시정을 그릴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도시 기본계획입니다. 네. 지금도 2020이라고 그때 그러면서 각 지역 주민들에게도 묻고 또 최고 전문가들이 짜서 이번에는 제대로 우리 통합 청주시의 모습을 그리는 기본 밑그림이 도시 기본계획인데 지금 그것이 과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런 간단히 얘기해서 청주시는 시로서 발전을 해야 되고 청원군은 청원군으로서 또 군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 어우러진 통합시가 이루어지면 중부권의 핵심 도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게 진척이 지금 제대로 못된 것도 있습니다만 되지 못한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 청주시의 그 원대한 비전을 담은 도시 기본 계획을 다시 한번 제가 스크린을 해서 나갈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주만 하더라도 무심천에서 우암산 사이는 천년고도거든요. 천년고도의 냄새가 있느냐. 전주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또 무심천에서 서쪽으로 5선 KTX 역사가 있는 쪽은 신도시 개념으로 또 번창하는 모습. 청주는 양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적인 문제도 같이 병행한 그런 중부권의 핵심 도시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게 통합 청주시를 만들면서 그때 그림을 그리도록 저도 주문을 했고 지금도 제가 직접 현직에는 안 있었지만 한 걸음 비껴나서 그 부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아쉬움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에 마무리를 하고 싶다는 욕심이 큰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 이제 청주시장이 현직 시장이 낙마하면서 내년 6월 선거에 벌써 거론된 후보만 뭐 10여 명입니다. 특히 이제 역대 선거를 보면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이쪽은 후보가 난립하고 민주당 쪽은 후보가 적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민주당의 후보가 훨씬 많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위원장님은 이제 민주당의 이제 현직 지역위원장이신데 그렇다 보면 민주당 다른 후보들하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경선도 치러야 될 텐데 그런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경선도 불사하겠다라는 생각? 지금 이제 공당이 되고 여당에 대해서 조직 강화를 가보니까 이거는 공당이라는 건 한두 명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우리 당이나 또 야당이 된 뭐 한국당 뭐 또 그의 당에서 자천타천으로 이제 언론에도 많은 분이 거론되고 있는데 다
그분들도 훌륭한 분이겠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이제 각 당의 공천이라는 작업이 진행되는 것은 분명하게 공명하게 또 정대하게 이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조직강화특위위원으로 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중앙당에서도 보면 경선 과정은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질 네. 것으로 봅니다. 국민 여론, 좀 대통령 선거 때도 이제 국민 선거인단이 많이 갔습니다만 국민 여론, 그것도 한 반, 또 당원들 중에서도 당비를 책임 있게 내는 권리당원이라고 저희 당에서는 얘기하는데 이 당원들의 의사를 전체적으로 묻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제 공천 즈음에서 공천심사위원회가 아마 정해질 것이고 그에 대해서 아마 거기서 심도 있게 경선이 됐으면 경선에 대한 룰이 정해지면 그 누구나 예의 없이 거기에 따라서 작업이 진행되리라고 보고 저도 그렇게 되는 것이 온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제가 출마를 한다면 그 절차에 당연히 따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한범덕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구 지역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 SNS 활동을 꽤 하시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혼밥 먹는 뭐 라이브 방송까지 하시던데 이게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하시게 됐어요? 예, 나를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예. 저도 쑥스럽죠. 네. 근데 제가 이제 SNS의 중요성을 알고 네. 옛날 현직에 있을 때도 많이 접을 하고 배우려고 그러는데 쉽지 않대요. 그래서 이제 트위터도 하다가 페이스북이 좋아서 했어요. 페이스북으로 했더니 그 젊은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아이고 뭐 나이들은 뭐 말하자면 에이지 그룹들만 뭐 찾는 이런 식으로는 이게 소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새 뭐 먹방 시리즈라 그래 난 그게 뭔가 했더니 먹는 걸 그렇게 혼자 하는 게 많은데 또 먹는 거는 저도 이게 식탐이 많은 사람이라 네. 뭐 저는 싸고 또 이렇게 그 뭐 양 많은 집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거를 좀 배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 그 쑥스럽게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하도 그렇게 하면 그게 보느냐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많이 본다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제 사무실 근처에 있는 아주 대중적인 식당에 김치찌개 뭐 뼈다귀찜 이런 거 가지고 먹방을 한번 했더니 의외로 많이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도 크게 이 쇼크를 받은 셈이죠. 아 이게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했는데 지난번에 뭐 혼술을 하라 그래서 혼자 뭐 술 먹는 걸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네. 제가 이게 술은 조금 좋아하지만 이거 술 먹는 걸 어떻게 배주냐 그래서 주저하다가 한번 용기를 내서 했더니 그것도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이 혼자서 이렇게 네. 하시면서 하신 네, 거예요? 그렇게 찍고서 이제 편집은 좀 누가 도와줘요. 그런데 그거를 찍고 나서 이게 이제 홈방에 이렇게 올렸더니 아 이거 뭐 반응이 아주 극히 뜨거운데 반응은 반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뭐 하는 짓이냐 하는 제 선배들, 제 친구들 이야기가 있고 또 한쪽에 조금 젊은 층 그룹들은 아 멋있다. 아니 그런 걸 다 하느냐 이렇게 해서 저 자신도 어안이 벙벙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더 좀 많이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늦둥이 막내 따님이 뭐라고 그렇게 코치 안 해주세요? 아, 걔들은 뭐 좋다고 그래요. 아, 아빠 그래요? 이게 뭐냐 이거 하라고 이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걔들은 뭐 학생 그룹이 아직 대학원생이니까 늦둥이는 그래서 뭐 싫은 것 같지는 않은데 좀 한번 더 개발을 해서 소통하는 의미를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이게 너무 또 이게 고전적인 것만 보는 것도 맞지는 않겠다는 생각에 젊은이들하고 좀 코치 받아가면서 제 혼자 가지고는 안 되고 좀 더 재미있는 혼방 시리즈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관료 출신이잖아요. 그 관료의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좀 딱딱하고 원칙적이고 권위적이고 네.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위원장님은 이제 그런 이미지랑 좀 거리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역시 그 관료 출신이라는 그런 거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본인이 그건 극복해야 될 숙제 같은데. 아니 사실은 그 지금 우리 본부장 말씀대로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섭게 생겼는지 몰라도 좀 뚱뚱해서 그런지 뭐 그건 아니고요. 좀뭐 네. 권위적이다. 뭐 아무래도 또 너무 이게 30년 이상 직업 공무원을 했지 않습니까? 직업 공무원이 갖는 특유의 그 딱딱함이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지가 뭐 대학원에서 박사까지 받았으니까 아는 체 하는 모양이에요. 뭐 지게 뭐 많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 디스를 하세요. 예. 또 그래가지고 뭐 좀 그런 거리감을 두는 분이 사실은 의외로 있다는 걸 제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내성적인 것도 있어서 정치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모르는 분하고 악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찾아가서 저 뭐 이렇게 악수 다른 이 정치하는 분들은 쉽게 잘하던데 저는 그게 왜 안 되는지 잘 몰라서 액션이 커야 되죠. 예, 이 SNS가 좋기도 하고 또 지금 말씀대로 이제 액션을 좀 크게 해가지고 다가가야 되는데 선거를 4번이나 치렀으면서도 그게 좀 부족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솔직히 고백을 하는데 그걸 깨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는데도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 SNS 하시면서 먹는 모습 보여주고 하면 더 친근하게 다가갈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네. 아니 그런 걸 다 보여주느냐고. 그 SNS가 주는 여러 가지 이미지 변신이 이게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많이 웃었는데 이번에는 좀 약간 심각한 질문을 할게요. 청주시에서 그동안 공무원들의 비위 사건이 많이 좀 있었는데 자주 있었는데 역대 시장들이 조직 장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건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공감을 합니다. 특히 이제 청주 청원 통합이 되니까 직원이 또 엄청 늘었지 않습니까? 3,500여 공무원들인데 이게 도청 숫자보다 많은데 문제는 시장이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적재적소 인사 배치가 어렵다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그거를 이제 현직을 떠나서 제일 느끼는 게 적재적소에 어떤 사람을 가서 일을 시키고 조직을 확실히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하도 많은 데다가 또 우리 청주시의 문제는 장기 계획도 세우지만 현업도 굉장히 중요한 민원부서가 많기 때문에 동사무소, 구청, 사업소, 본청 이 구조가 다층으로 돼 있어서 이 직원들끼리도 자기들을 몰라요. 직원들끼리도. 도청은 한 울타리에 서 있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그런 특성에 따라서 제대로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인사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하고 만약에 이번과 같이 또 저 있을 때도 독직 사건이 일어나서 뇌물이 크게 나서 저도 참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일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와 또 신상 필벌의 문제를 엄격하게 세워가지고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품격을 지키고 정책적으로 통합 청주시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여건 이것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선행돼야 되겠죠. 하여간 숙제지만 그런 것을 반드시 근절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4년 동안 이제 청주시를 이끄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청주시의 뭐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고 또 그거에 따른 대책까지도 이제 구상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청주시의 가장 큰 현안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우리 도시가 통합 청주시로서 또 중부권의 핵심 도시로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비롯한 효율적인 고도로서 이미지, 신도시로서의 또 양적 성장을 가질 수 있는 거와 또 복지나 문화 쪽의 질적인 문제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금년에 특히 느꼈습니다만 재난안전에 대해서 무방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오는 가뭄이 있었다. 100년 만에 오는 홍수가 된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우수 처료주 2개를 설치하는데
여기는 뭐 비가 온 적이 없다고 그래서 뭐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아주 혼이 났던 게 뭐 아주 생생을 합니다. 근데 그게 50년 만에 오는 빈도수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100년 만에 오는 비가 올 줄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특히 저는 이 기후 변화 있는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재해가 오고 지진 안전지대인 우리나라가 포항처럼 진도 5.7회 이상의 지진이 올 줄이야 누가 합니까? 지금 발리에서 또 화산이 폭발해 난리인데 저는 그래서 그런 도시 기본계획, 우리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복지와 문화, 거기에 아울러 기본적으로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인기가 없더라도 이거는 진짜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그것을 밀고 나가서 우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시장이 할 일이고 시청 공무원들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일 힘써야 된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청주 시민으로서 또 전 청주시장으로서 통합 청주시를 현재를 진단한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또 앞으로 청주시의 미래는? 지금 통합돼서 이제 4년 차 들어가게 됐습니다만 아직도 이게 억지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통합은 됐지만 화학적으로 이게 완전히 섞인 통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시청 공무원, 옛날 군청 공무원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시민과 옛날 군민들이 같은 통합 청주 시민으로서의 이런 혼연일체가 되는 그런 문제를 해나가는데 이제 상생 발전에 대한 협약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우선 통합 청주시가 되어야 되겠고 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라도 중부권의 이제 핵심 도시로 교통 인프라가 가장 좋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지금 뭐 이번에 내년 지방선거 때 개원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세종시를 거의 수도로 만들자는 얘기가 나온다면 저희는 수도권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초유의 찬스이기 때문에 미래 수도권 중심 도시로서 우리가 부상할 수도 있는 역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을 고려한 통합 청주시의 비전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은 2020 도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해나간다면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뭐 달변이십니다.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참 달변이신데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해 주시죠. 시민 여러분 또 HCN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난해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한 새로운 정부를 출범하고 지금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저에는 옛날에 잘못된 폐단을 청산하고 새로운 기분으로 나아간다. 저희 청주시도 이제 그런 기운을 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 청주시를 이뤘던 그 정신대로 청주시민, 청원군민 손을 합쳐서 저희가 참여하에 통합 청주시의 중부권의 우뚝선, 수도권의 우뚝선 청주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청 공무원들뿐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이러한 기운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통합 청주시도 더 한층 비상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한범덕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구 지역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